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어루비텍 네. 2,500원에 10%입니다. 2,500원에 10%면 혹시 오늘 오전에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야, 며칠 됐는데 조금 더 보려고 안 팔았어요. 그러시군요. 원전주가 앞으로 좀 좋다 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볼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긍정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 저녁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보면서 원전주 뭐 내일 잘 가겠다 했더니 정말 잘 갔는데 사실 윗골이 달았던 종목이 많았어요. 오르비텍도 오늘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그래도 지금 최근 원전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최근 한 달, 두 달간 움직였던 원전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 두 종목군에만 좀 국한이 되었다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는 다른 원전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붙었고 추가 거래량이 나왔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가져볼 수는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오르비텍 자체가 사실은 뭐 수주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다라던가 혹은 SML과 관련했을 때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좀 후순위에 나와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인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순서상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끝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다라는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3월 체코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또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라인대라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사실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이전 라인대에서 지지했던 라인대가 갑자기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지금 딱 시청자님의 라인대가 이 라인대 살짝 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거래량 좀 어느 정도 나왔고 여기를 뚫으려고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사실 오늘 원전 기업 안에서 그래도 급등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현재가랑 거의 비슷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팀장님? 오늘 뭐 한전산업이나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은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분쟁이 끝났다라는 모멘텀 받으면서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거든요. 오히려 종목 교체하는 방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제 종목 교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내가 만약 좀 실질적으로 원한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네. 다만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HI가 그래도 가장 빠릅니다.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그런데 오르비텍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본전이 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BHI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이거는 아니에요. 항상 이제 BHI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원전주는 뉴스 올랐을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쯤에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 말씀드려봤고요. 탑픽 종목으로 BHI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에다가 16만 5천 원이요. 16만 5천 원이면은 작년 여름 작년에 조금 샀는데 과세를 하고 있어요. 계속 밀려서 걱정되셔서 연락 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언제쯤 제 가격이 올까 하고 안 그러면 물 타야 되나. 저는 잘 못하고 이렇게 누가 네. 하라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인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그래도 오늘 3% 넘게 올랐고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도 좀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가격대를 낮춰보는 전략 어떨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추가 매수의 기회는 사실 10만 원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만약에 여유가 있고 굳이 이걸 추가 매수한다 해가지고 없는 돈을 끌어 쓰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돈으로 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자리도 추가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뭐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하긴 했어요. 부진하기도 했고 이제 뭐 최근 들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AI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AI 반도체 섹터들이 실적이 안 받쳐준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만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사실 이 삼성전기만 이렇게 밀렸다면은 뭐 이거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얘기하겠지만 작년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그냥 전 세계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좀 조정이 나왔던 거지 절대적으로 이 기업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솔브레인과 또 유리기판 동맹을 또 체결했습니다. 맺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전력을 굉장히 낮춰줘요. 그러니까 저전력으로서 초고효율을 낼 수 있는 기판이 유리기판, 꿈의 기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력 부족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력 부족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력을 애초에 근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그럼 전력을 낮춰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해도 먹을 걸 그대로 먹으면서 운동하면 살은 안 빠져요. 그것처럼 이 전력 효율을 계속해서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뭘 계속 한다 해봐야 전력 부족 현상은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전력 현상으로서 이런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또 이 유리기판 말고도 최근에 이제 25년도 사실 양자 컴퓨터의 해다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CES에서 밝혔던 거는 이제 AI와 또 로봇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삼성전기가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이 카메라, 로봇용 카메라를 또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듈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는 반사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꿈의 이제 전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긴 해요. 이거를 내년이면 또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또 뉴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따라와줘야 될 모멘텀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이 기업이 지금 하락을 했던 이유는 그냥 시장의 하락에 그냥 동참했을 뿐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게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의 차트를 좀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우량한 기업들은요, 이런 뭐 사실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 기업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된다든지 조금의 1,000억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은 차트의 분석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차트를 잘 지키면서 가는 게 보통 이게 우량주 패턴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제가 왜 10만 원대가 정말 최고의 이 매수 타점이었느냐를 이야기했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이제 2008년도 이제 뭐 쭉 경쟁이 무너지면서 이제 리번 사태 이후에 뭐 지금 살짝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저점 지켜주면서 2009년 이후에 급반등했죠. 2009년도 이후에 엄청난 급반등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다시 또 무너졌어요. 이 무너졌을 때 지켜냈던 구간대가 어디냐고 하면요, 전에 있던 고점대입니다. 전에 있던 고점대를 터치를 하면서 저점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한번 나와주고 또 한 번 나와줬죠. 그리고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지금 10만 원 정도대를 지켜내고 있는데, 이 10만 원대가 어디입니까? 전에 있던 고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대를 높이고 있는 패턴인 거예요. 특히나 저점대를 높이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10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이 추가 매수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실다 보면요, 이 10만 원대를 지켜내야지만 이 주가가 급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디까지 무너질지 몰라요. 주식에서 기초는요, 지켜줘야 될 자리를 무너뜨렸을 때는 가장 강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해야 된다? 10만 원을 깼을 때는 추가 매수 비중이라도 손절을 쳐야 돼요. 내가 이걸 끝까지 손절 못 치는 순간은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이 삼성전기 탈출할 때까지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탈출 못 해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괜찮지만 이 10만 원대를 지키지 못한다. 10만 원대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이탈 나왔다가 아니라, 이탈을 했는데 뭐 한 달 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올라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비중만큼은 보내준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번에 정말로 이렇게 조정을 잘 줬잖아요. 그럼 저점을 높이는 차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신고가 패턴으로서 20만 원을 다시 터치하는 흐름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손절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KB금융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네, KB금융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5,000원이고요. 비중은 약 30% 정도 됩니다. 아, 85,000원이요? 아, 네. 우리 소장님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 봐요. 그 12월 초순 정도 되겠습니다. 아, 네, 매수를 정말 잘하셨네요. 예. 네, 근데 91,000원대까지 보셨는데 아까워서 또 연락 주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그래서 그 적정 타이밍이 매도 네, 시점이 언제쯤 되려나 해서 네, 또 이제 시점 대비 좀 상승 여력이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입니다. 그럼 김신 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은행주는 요즘에 어떤가요? 근데 어제 오늘 또 KB금융이 약간 좀 약한 움직임 보여줘서 그냥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할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제 운영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이라 그래도 중기까지 좀 끌고 가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배당까지 노리게 되었을 때 사실 배당주라고 취급을 한다면 전 10년까지도 그래도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KB금융 쪽에서 보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월에 하락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하락했는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닙니다. 또 이제 환율이 급등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씩 발표하게 되면서 투자의 매력도가 약간 꺾였다라는 것이지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이 흐려진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미국 쪽에서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트럼프 수혜주가 또 금융주입니다.
트럼프 1기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 쪽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곽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CEO가 M&A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 쪽에서 은행주들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역시 함께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은행주와 우리나라의 은행주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좀 미국 쪽에서 움직였던 쪽들이 우리나라도 함께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M&A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펀드 쪽에서 문제가 없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주 환원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만 한다면 스토리가 나쁘지 않기에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 수급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라든지 에서의 수급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10년 가져가도 더 좋을 것 같다. 배당도 충분히 받으시고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7076님 대한전선 15,500원 5%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 여름쯤 매수했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가가 어제 급등 나와줬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0722님 샤페론 4,200원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9620님, 옹코니 테라피틱스 19,800원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대한전선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전선 먼저 이제 소개를 설명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상 전력 기기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 부족 현상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좀 생각하고 있고 현재 사실 15,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25년도에 또 추가적인 실적이나 수주 모멘텀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현재 보면은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와주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런 매집이라고 하죠. 박스권의 매집 패턴 흐름이 나와주고 지금 현재 주봉상 과거 이 13,000 정도의 저항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저항대가 형성된 게 약 17,000원, 18,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대를 충분히 이 구간까지 충분히 상방에 대한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원바닥 앤 투바닥을 만들죠. 그리고 이게 쌍바닥인데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역시나 추가적인 이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더 좀 확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바닥에
투바닥으로서 이렇게 만들고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에 있던 고점대 18,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현재 15,500원이었다고 하면은 한 10,000원, 살짝 11,000원 이탈했을 때 비중 한 5% 정도만 추가하셨어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좀 만끽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럼에도 18,000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정배열 완전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방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샤페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는 이제 또 항암 관련돼 있는 이 결과 임상 결과를 또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그러니 전이 효과가 지금 뭐 95%까지 뭐 차단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항암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제 CS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올해 키워드를 잡았을 때 ADC라든지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항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절대 짧게 보고 가져가는 게 아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또 최근에는 이제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 임상 2상 파트 1 관련해서도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이런 결과 발표도 나와줬고요. 추가적으로 파트 2까지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승인 소식이 나와주다 보니까 또 임상에 대한 결과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5,000원대가 강한 저항이긴 해요. 지금 아마 4,2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뭐 강한 저항에서 반빵 투자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현재 뭐 이렇게 물 타다 보니까 4,500원 정도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 차트가 워낙 바닥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역시도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줬고요. 지금 이제 상방 추세 타고 있고요. 3,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은 상태에서 5,000원대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선이 끊기죠. 그럼 이 삼각수렴대가 돌파되려면 여기 좀 더 한 몇 개월 더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그럼 이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2, 3개월 뒤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방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페론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중이 많은 게 좀 리스크긴 해요. 비중이 많은 게 리스크긴 하지만 현재 뭐 크게 3,000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길게 보셔도 좋고 사실상 저는 이게 이탈이 나와도 그냥 뭐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다. 내 마인드가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길게 보셔도 시간에 대한 보장은 못하겠지만 보통 이런 공모가라든지 이런 이 상장가까지 그래서 8, 9천 원, 10,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신규 상장주에서 사실 뭐 차트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이 신규 상장주는 차트를 가져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신규 상장주가 보통의 6개월에서 1년이 지났음에도 이 공모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공모가 이후로는 한 번 올려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지금 중국에서 임상 상상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 임상 상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삼상 결과가 이제 뭐 다가옴에 따라서 주가 그 기대감으로 또 엄청나게 크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상, 2상, 3상 중에서 3상의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는 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 뭐 2만 원대라고 해서 19,000원대라 해서 크게 잘못 매수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5,000원에서 2만 원 이 구간대를 박스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조금은 더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업비트 제재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나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